시간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은 없네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게요. 또리 아빠님께서 윤희석님 얼른 오셔라고 문자를 괜찮습니다. 중도 보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아니 진정한 균형이 맞아요. 원래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중도 보수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저 구구의 길을 가잖아요. 예. 그럼 이쪽으로 와야지. 그럼 전 뭐예요? 보수 참칭. 진정한 보수. 보수 참칭이에요. 저는 아, 계속. 예, 윤희석 대변인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타짜 네. 본인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저는 민주당이죠. 아니 그 보수 중도 진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 진보라는 부분들은 저는 불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예. 진보의 가치 속에서 여러 가지를 녹였죠. 예. 그러니까 뭐 진보라고 영원한 진보는 아닐 것이고 알겠습니다. 사회는 변하기 때문에 저는 중도 진보인데 중도 보수는 중도 진보에 포함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얘기 나눠보죠.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네. 예. 자, 윤희석 윤타짜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탄핵 심판. 오늘 키맨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박타짜 오늘 조지호 존친 빼고 한덕수, 홍장원,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예. 아무래도 조지호 전 청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분이 이제 3번 그동안에 맞아요. 그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안 나왔다가 이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알려지기로 검찰 조서가 이제 증거 채택이 됐는데 6번 윤 대통령한테 12월 3일 밤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종용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2번 전화를 받았는데 15명 체포의 대상 명단 불러주고 1명 추가, 한동훈 추가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 진술인데다가 당일날 밤에 어쨌든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한 목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 구체적인 체포 대상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조 청장이 그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오늘 헌재에 나와서 그대로 진술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일 것 같고 예. 더불어서 이제 한독수 총리의 진술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독수 총리는 일관되게 당일날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담회 같은 성격의 것이었고 명확한 개의도 명확한 폐해도 없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시종일관 유지해왔던 입장이었는데 예. 이 입장을 여전히 유지할 건가 면전에서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오늘 진술의 관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조지호 청장이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 측도 이게 가늠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안 나온다 하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오늘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조지호 청장이 이미. 근데 이제 어제 저도 이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평소에는 가감없이 비판을 하다가 면전에 가니까 조금 좀 자기 검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한덕수 총리나 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그냥 가감없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그게 있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어제 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생방송 토론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평소에 비판 많이 하잖아요. 아유 평소 같으면 그냥 막 했을 텐데 딱 앞에 계속 웃고 계시는데 네. 뭐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 심리적인 위축을 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곳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냈어요. 국회 봉쇄 의원들 끌어내라. 예.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거고 그거는 국헌 문란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했다. 예. 여기 탄핵 사유를 확정져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 네. 또 어떻게 얘기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한도수 총리 그리고 어제 이제 본인 탄핵 심판에서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한 얘기도 있고 본인도 한 얘기가 있고 그 근간 자체가 하루 이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와서.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자기 살려고 예.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왔던 일관된 진술, 예. 국무회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회의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국무회의 뭐 완결성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11명 부서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판단이 됐는데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은 비상경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 야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어떤 그 폭압적인 의회 운영을 했는지 막 이런 식의 부분들을 끌어내는 것뿐이지 예. 국무회의 부분들은 뭐 솔직히 득볼 게 없어요. 다만 저는 홍장원과 조지호의 두 조합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 체포 명단. 그러니까 체포 명단이잖아요. 홍장호는 오염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조지호 청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지금 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혈액암 위기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기서 답변이 제된다는 말을 하더라도 체포 명단만 예. 둘에 일치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뭐 오늘은 마지막 변론인데 피청구인의 쪽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말씀하시는 와중에 윤희석 전 대변인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 실수로 좀 늦었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아니 근데 윤따자 네. 갑자기 등장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명의 증인 다 지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동안에 했던 뭐 홍장원 청장은 그랬다 치고 조지호 청장하고 누구지 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를 안 했어요.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 또 신청한 이유는 뭘까?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반복하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생방으로 다 공개되고. 일단 그 상태로 두면 예.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러서 예. 잃을 게 없어요. 어허.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 주장과 부합하는 말이 몇 단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도 네.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다 절차적으로. 근데 그럼 절차적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인정 안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까지는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뭐 하나로 일종의 대통령 입장에서 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하나라도 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이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예. 이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예. 심지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이분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유리할 게 없는 진술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결국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리고 일부 진술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측을 비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장관 그 계엄해제 직후에 언론이랑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상민 장관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이제 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면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노려서 조금이라도 물타기를 하겠다. 예. 이런 의도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영배 헌재조장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정족수가 대통령은 다르게 3분의 1 발의, 그다음에 과반 찬성이거든요. 과반 찬성이 안 될 게 100%예요. 왜냐면 국민의힘 과반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찬성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승기 의원이 주도가 돼서 이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다 받았다고 봐요. 오다? 예. 누가?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뭐라도 지금 아까 세 명에 대한 대통령이요? 증인에 대해서 뭐 유리할 건 없어요. 근데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예. 결국에는 강승규 의원이 결국에는 예전에 시민사회 수석 예, 예, 출신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거는 무리수죠. 아하. 어떻게 현재 재판 중인데 그 현재 재판 중인 재판관에 대해서 되지도 않을 정치적인 탄핵안을 꺼내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압박한다. 저는 제 생각에는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예. 비정상을 선택한 것 같다. 그 이상 그 이하의 평가도 그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문제를 발의하려면 10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108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78명이 동의했어요. 그럼 보면 이거 30명이 안 한 거잖아요. 네. 강승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름 친한계 의원 절반 가량도 동의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동의를 한 78이라는 숫자가 커 보입니까? 동의하지 않은 30이라는 숫자가 커 보입니까? 안 한 숫자가 커 보이죠. 안 한 숫자가 커 보이죠. 그래요? 예. 왜 발의- 안 했을까요? 그 의원들은? 아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더 채울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발의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야, 이거는 만약에 100명 못 채우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탄핵안 발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 탄핵이 될 경우에 예. 그럼 바로 대선이잖아요. 예. 그때의 뭉쳐진 보수를 흩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그 작동 기제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를 들면 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편향되게 진행해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거고 그래서 탄핵하려고 발의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막았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렇죠. 이제 결론은 뭐 존중하지만 예. 이 과정에 이런 게 있었으니 우리가 대선을 이겨서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헌재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예.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가장 강력한 표현의 수단이죠. 예. 발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발의가 아니, 안 되면 예.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예. 통과가 안 될 건 뻔하잖아요. 그래도 발의를 해서 뭔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건데 발의가 안 되면 100명이 못 채우면 이건 진짜 하나 오히려 혹 들어다가 혹을 여러 개 붙인 건데 불복하는 거지 불복. 근데 이거 가지고 100명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명? 저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강승규 의원도 지도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지도부- 또 사실 발의가 돼도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원내 쪽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쪽에서 안 한다며요. 예. 권선동 원내대표 쪽 그쪽 라인이 예. 저기 30명 중에 많이 있대요. 예. 들어보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도 탄핵 이유를 대비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대통령도 비상겸이라는 이 내란의 이런 일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선을 넘어야 되지 안 될 게 민주당도 탄핵을 많이 해서 비판이 있지만 예. 판사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 내란에서도 판사를 체포하더니 이제 국민은 뭐 판사의 탄핵을 합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발의가 되면 어쨌든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아무리 저게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거고 100명 넘으면 네, 뭐. 당의 총의로 해석이 될 거고 결국에 저건 이제 불복이에요. 예. 그냥 헌재 흔들기 차원에서 그 문영배 재판관을 대표적으로 타겟팅해서 흠집낸다 이걸 넘어서서 예. 이제 헌재의 그 탄핵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고 저도 100명 못 채울 거라고 봅니다. 그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이 그때 85명이었나요? 예. 근데 그분들은 뭐 서명할 수 있어요.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논리적으로 본인이 탄핵에 찬성해 놓고 예. 지금 와가지고 탄핵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안 명분상. 되겠구나. 100명 못 채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타자는 어떻게 점합니까 이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뭐 채우든 안 채우든 예, 그냥 그럼 왜 할까 이거 그럼 안 중요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네, 강승규 의원이 어쨌든 처음부터 예. 수석을 하면서 어.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 보호하고 그리고 이 탄핵 과정 중에서도 예. 되게 좀 자극적이고 과격한 말들을 어허. 좀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이제 마지막 충성심을 이렇게 예.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어. 전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충성심? 예, 예. 다른 아니, 뭐 미래에 대한 전략이 있다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갑자기 장타자를 보니까 왜요? 그게 궁금하네. 뭐요? 저 보수정의 양지의 정보와 음지의 정보. 네. 예. 왜요? 장타자 지금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정보는 없어요. 지금은 예.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일단은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은 좀 오세훈 시장을 좀 돕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이 있고 예. 또한 현재 조용해 어? 이 탄핵 대선 어. 이 얘기는 하지 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준비해요? 다 지금 대선을 다 거의 다 준비를 끝내놨고 아, 끝내놓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은 탄핵이 언제 심판이 됐을 때 예. 경선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이란 뭐 이런 것들 다 실무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입은 가만히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손과 예. 발은 계속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관계 설정에 대해서 윤타짜 씨 웃는데 뭐 아는구나. 예. 아니, 장성철 소장이 잘 아시니까. 아 그래요? 제가 예. 잘 모르는데. 아니 왜 기대가 돼서.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보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서울구치소 갔는데 대통령 첫 마디가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치소 면접 때 별 얘기를 안 하고 거의 한 마디도 안 하고 나왔다라는 보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권성동 대표가 또 예.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만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아니 두 분 가깝잖아요. 그래도. 가깝죠. 예. 대선에는 그러니까 저희 그냥 판단이에요. 대선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나? 어? 그냥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닐까? 일단 본인 생각이죠. 본인 예.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본인이 본심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어. 좀 그래 보여요. 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네. 대선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원내대표로서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 초점은 방향은 대선 이후 전당대회에 맞춰져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저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예. 대선보다 대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 이를테면 권력 그 아하. 지형의 변화 예.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입지 뭐 길게 보면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이런 이해관계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그 심판 결과가 눈앞에 와 있고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결국 강성 지지층의 큰 목소리에 따라다니는 거는 그게 어쨌든 탄핵 인용 이후에 그리고 설사 대선에서 이제 뭐 설사가 아니죠. 사실상 대선에서는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그 뒤에 뭐가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가 이런 계산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수가 이제 어쨌든 영남 지역 의원들이고 예. 영남 지역에 지금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저 지도부로 그런 네.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인데 예. 그렇게 치르는 대선 경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보면 김문수 지사가 무슨 행사장에 등장을 그 했는데 얘기할 김문수 거예요. 장관이 예. 한 58명 의원들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 행사가 정말 중요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경원 의원이 행사 주최하니까 거기에 이제 얼굴 비치려고 갔겠습니까? 예. 결국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이 와중에도 1위로 나오는 예. 김문수 장관한테 눈도장 찍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일단 한 발 걸쳐놓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지사 현상이라는 게 탄핵 인용과 더불어 그냥 거품 빠지듯이 빠질 거다.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윤타짜가 파악하고 있는 양지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잠깐 저는 음지의 정보예요? 잠깐 너무 하시네요. 예? 너무해요. 아니 저 아무래도 당직이 있고 당직이 없고 당직이 없죠, 지금. 전 당직. 예. 저도 음지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어. 뭐 예. 예. 어쨌든 직접적으로 예. 조금 더 그런 건 양인 것 같아가지고 장타짜보다는 맞잖아. 양지입니까? 양질입니까? 양질? 예. 일단 예. 저 당에서 속으로는 예.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 장성철 수장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책 발간한다 하는데도 굉장히 날선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대선을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 뒤를 생각하니까 예. 뭐 아예 관심이 없다는 둥. 뭐 조정훈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관심 없다고. 예,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모른 체 하려고 하는데 모른 체 할 수 없는. 예. 예, 그거 왜 그러냐? 어. 다음 당권 생각하니까 오.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당권을 지금의 주류가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예. 대선 후보를 고르겠다는 생각도 있는 듯 합니다. 어. 그런 움직임 때문에라도 김문수, 오세훈 두 분의 어떤 행사에 한쪽 48명, 한쪽 58명 갔다고 하셨는데 예. 양쪽 다 간 사람이 33명이에요. 잠깐만 이거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이제 행사 얘기 해봐야 되겠네. 어제가 원래 주체는 나경원 의원 주체인데 김문수 장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고 오세훈 시장도 갔어요.
그냥 좋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뭐 다 두루두루 저 우리 당 저 중진이나 뭐 대선 후보들 한다니까 그냥 다 가서 뭐 두루두루 가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렇게 보는 거죠. 어. 한쪽만 간 사람들은 2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가고 여기만 가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의 지지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모르겠다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이. 예.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나경원 의원 보러 간 거냐 김문수 장관 보러 간 거냐 나도 헷갈리잖아요. 예. 오세훈 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윤재욱 의원이 주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다고 그 행사 사진. 그럼 윤재욱 의혹 때문에 간 거냐 예. 오세훈 씨랑 때문에 간 거냐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어제 그 장면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 뭐 여기 대선 1위 후보가 오시니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왔네요라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게 진짜 좋아할 만한 일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보고 왜냐면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마할 가능성도 있죠. 높아졌어요. 아 높아졌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다 그러니까. 나가죠, 이번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나경원 의원을 보고 온 건지 김문수 장관을 보고 온 건지 이거 나경원 주최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 사실. 예. 김문수 의원을 당사자는 보러 그렇죠. 왔겠죠. 그래요? 김문수 장관을 주는. 근데 이제 겸사겸사 나경원 의원도 관계되는 사람들도 모였을 거고 그러니까 58명이 여기저기 관련돼서 이제 와서 수가 많은 거고. 예. 제가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나 김문수 장관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상태가 훌륭하지는 않아 보여요. 이거는 나경원 의원 최근에 보면 자 그 발언 우리 과도한 형용사와 과도한 부산은 위험합니다. 생선이야? 아니, 예. 그러니까 그죠. 저 정상적이진 좋지 않은 않아 발언이세요.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김문수 장관 예. 말하자면 자유통일당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을 내요. 발의를 했어요. 예. 이게 그 유튜브 쪽에서 중국인들이 헌재에 있다. 국가공무원에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걸 그대로 법에 발의를 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거를 정상적으로 봅니까? 결국에는 이쪽 극우 지지층으로 한 숟가락 얹어놓고 본인도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법안을 낼 수 없어요. 이건 입법부의 가행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의 직이 법안 발의의 어떤 본인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 유튜브들이 그 국가공무원 특히 현재 중국인이 떠드니까 그래? 그러면은 공무원 제한을 외국인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이런 법을 내는 분께서 제가 그러면은 좋은 어떤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 소장님, 민주당이 문영배 뭐 이런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발의한 거는 과잉 입법안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그 출처가 유튜브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연장해 달라. 이거는 그래야만 어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이랬다면 모를까. 예. 그건 어떤 생각과 발상 속에서 헌재 재판관의 안정성을 위한 거라면 나경원 의원 자체는 봐봐요. 중국인이 예. 헌재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얘기를요. 우리가 양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 정리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3부에서 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장타자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 요구입니다. 헌재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그 얘기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가 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줄 수도 있고 공백이 있다 그거죠. 권한 대행이 뭐 임명을 한해 만에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이 사퇴해야 되는데 임명될 때까지 6개월 더 할 수 있다. 요 법안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타자가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여기에는 외국인이 되면 안 된다.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 공무원. 네. 개정안 요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아마 네 타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으니까 요건 광고 듣고요. 3부에서 좀 나눠보죠. 네.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헌재와 관련된 법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이 문형배 발의할 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단축됐더라도 후임자가 임명할 때까지
끝나더라도 6개월간 연장하는 거. 뭐 취지가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백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니까 재판관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예. 근데 저게 내부에서 좀 정제된 그런 입법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의 생각인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없었던 게 아닌데 예. 지금 더군다나 이 중요한 순간에 저 법안을 내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그렇게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론 덜어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없는 법안인 것 같고 예.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이 냈다는 법안도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국민이 아닌 이상 외국인이 그런 중요 기관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뭐 애매하잖아요. 법안이. 외국인이 될 수 없도록. 외국인은 안 돼요. 지금도. 외국인 국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을 거예요. 외국인은. 아니, 있어요. 그래요? 네. 외국인인데 외국 국적자가? 그러니까 근데 국가의 그거는- 기밀을 다루는 그런 그거는 분야만 매우 제외하고. 제한적인 직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마치 개방형 공모하듯이 될 가능성이 있지 이게 일반적으로 있다고요? 네.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래요? 좀 찾아봐야 저는- 되겠는데 예.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어쨌든 예. 글쎄요. 찾아보세요. 그건 네. 한번 일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저 법안도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무슨 마치 그 뭐라 그럽니까 하이브리드전 예.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이 하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입법안을 내겠다는 건데 바람직하지 않죠.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추천, 선출, 임명이라는 임명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무시하고 임기 연장을 개별 법안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냐.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가 어쨌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라는 건데 예. 저런 식으로 임기를 연장해 놓으면 그러한 취재도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적절하지 않은 법안 같습니다. 두 개 다. 예. 둘 다 말이 안 되죠. 뭘 그걸 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예. 하세요? 둘다 저 위험 저 무리다. 뭐 요렇게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윤타짜. 네. 그러면은 오 시장 때보다 한 40명 정도. 그러면 이거 10명을 가지고 이게 대세도 아니다 그도 그런데 김문수 장관 한 50명 정도. 40대 50대. 아니 50대 60으로 봐야죠. 50대. 58대 48이니까. 아 58대. 뭐 어쨌든 10명이 많아요. 예. 저 김문수 장관 쪽에. 그러면은 반탄파가 세다? 찬탄파보다? 저 너무 단순해요? 반탄 아, 찬탄. 반탄 찬탄. 예. 어렵죠 말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다리가 저희 당의 있다? 3분의 1이 양쪽을 다 갔다니까요. 그러면 아직도 가운데들이 어느 쪽이 예. 추가 기울지 모르고 있다고 예, 보고를 그런 걸로 난다는 지금 나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네. 예. 그래요. 오세훈 시장의 탄핵 관련한 발언도 12월 12일에 가장 먼저 그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말을 할 때 예.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한 것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탄핵 심판을 받는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의사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결에 찬성한다는 얘기겠죠. 예.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약간. 가만. 조금씩 바뀌어요. 탄핵 의결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헌재 맡겨주자라는 얘기하고 후자는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자,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시켜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헌재에서 판결을 결정을 어떻게 내는지 봅시다라는 예. 얘기랑 예.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나는 탄핵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헌재에 맡겨봅시다.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요. 탄핵 기각될 수도 있잖아. 뭐 예. 이런 얘기군요. 일반적으로 탄핵 찬성이라고 그러면 탄핵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 두 개를 나누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거기 하나 덧붙여서 네. 오세훈 시장이 점점 이제 이 양다리론으로 가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간을 본다고 하는데 탄반찬
뭐 반탄도 아니고 찬탄도 아닌데 그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지켜보자다가 헌재의 절차가 조금은 국민 눈높이 안 맞다는 식의 지적도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닌 의견들이 예. 애매해서 어허.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게 한계로 지금 다가서고 있지 않냐. 어. 예, 차라리 확실한 게 지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애매모호하게 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있으니까 한쪽 편 확 들어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는 장타짜도 인정하는 거네. 그러네요. 워딩이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뉘앙스가. 그치 달라지죠. 달라요. 달라져.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과 국힘 지지층을 염두에 둔 예. 메시지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럼 지금 이런 맞다고 거네. 예를 들면 봐요. 탄핵이 됐어. 조기 대선의 얘기는 야 당신도 탄핵 찬성했자. 내가 언제 대통령 탄핵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헌재 재판부에 맡겨 본 건데 내가 뭐 결정문 썼습니까? 헌재 재판을 그렇게 결정하지 요런 거 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경선도 통과하고 예. 대선에서도 곤혹스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표현 같고요. 예. 저는 그 김문수, 오세훈 어. 이 두 분들의 행사에 예. 참석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참석하지 않은 양쪽도 그렇고 한 50여 명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생각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50여 명이 어쨌든 한 군데를 안 갔든 양쪽을 안 갔든 안 갔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뭘까? 그래도 한 번쯤은 가가지고 우리 당 후보가 될 사람들이니까 예. 힘을 좀 실어주거나 어허. 좀 눈도장도 좀 찍거나 예.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인지상정인데 그런 걸 안 한 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글쎄요. 뭐 그냥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시간이 걸 안 별로 맞아서. 좋아하지 않는 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은 안 가지 않았겠어요? 양쪽 어디에도. 아, 그럴 수도 뭐 있겠구나. 그런 거 예. 합치면 얼추 예, 예, 한 절반 정도는 예. 아직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예. 어제 좀 눈여겨봤던 게 예. 김문수 장관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확장성에 대한 거. 그렇죠. 예.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청계공장의 예. 이 피복 노동자로부터 시작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기자들의 확장성 질문하니까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의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대답. 그리고 이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지만 시종일관 본인의 원칙은 한결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뭐 약자를 위해서 예. 등등. 저 얘기는 저거 출사표잖아요.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예. 아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율 나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예. 지금 워낙에 이제 그 정치가 국민들 기대와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본인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은 김문수 장관이 굳이 지금 와서 이미 이제 본인이 진영을 건너와서 이제 일종의 전향을 한 지 오래됐는데 예. 자기의 출발점을 그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폭이 넓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분이 출마 준비가 됐구나. 아. 그걸 염두에 두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대통령 뽕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건 알겠는데 그분이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감옥 간 거까지는 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발언들 쏟아내는 걸 보세요. 예. 뭐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법 노동자들은 손배 폭탄으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국적이다. 김구도 중국이 국적이다. 그다음에 뭐 지난 정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런 이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도지사 할 때는 관등성명도 당연히 그의 품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삶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에까지는 잘 살았다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합이 썩으면 더 그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현재 모습을 바라지는 않고 옛날 것만 팝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 소시적에 우리가 뭐라 하죠? 꼰대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예.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예. 내가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난 지금도 그때 추앙받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지도자로서는 저는
별로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미달이라고. 두드러지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예. 공무원법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 조항이 있긴 하네요. 예. 그러나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죠. 그래서 뭐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 임용이 부족한 분야. 이걸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제한된 요거를- 범위에서 요거를 이제 풀자는 제한된 제한된 하자는 범위에서만 거지. 임용이 가능한데 예. 그걸 한 번 더 엄격하게 강조하자. 근데 사실은 이 조항을 준용하더라도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런데 그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네. 임용될 가능성 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업반복 같은 법안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아까 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서타자가 강렬하게 비판할 때 윤타자 씨 웃었거든요. 왜요? 좋아서 웃는 겁니까? 어이없어서 아니, 웃는 그 겁니까? 뜻은 아니고요. 예. 김문수 장관은 지금 대선 준비를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물밑에서조차 어떤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예. 도와줄 분들을 모아서 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물밑에서조차 예, 없다 사람이. 전혀. 예, 진짜로 탄핵이라는 게 가시화돼 정말 되기 전에는 예. 절대 안 한다. 어. 이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 걸로 들었어요. 예. 그게 나오는 게 그날의 발언들이에요. 예. 만약에 옆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발언 같은 거 좀 다듬어 줄 수 있고 미리 예상 Q&A 정도 했다면 예. 뭐 민주화 운동했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민주 반민주 얘기하면 40년 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고 청계천 피복노조 이런 얘기 너무 먼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 이상이 45세 이하잖아요. 기억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백불 제가 요걸 봤는데 뭐 한동훈 대표 정치 복귀 이런 거 뭐 물어보니까 다 좋은데 이준석 대표처럼 나이가 모자라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 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팩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분 진짜 순수하시다. 진짜 준비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건 정말로 이거는 뭐 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김문수 장관이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거의 그분의 전부인 분이고 그래서 좀 때로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 근데 그렇죠. 김문수 장관 현직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뭐 물밑으로라도 대선 준비를 합니까? 근데 대선이 스타트되면 누구보다 조직적인 준비가 잘 갖춰져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대국본, 그다음에 무슨 뭐 자유마을 예. 다 이게 김문수 장관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활동하는 광화문 우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 안 해도 되죠. 제가 보기엔 조직력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대선 주자보다 김문수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예. 월등하게 압도할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 그리고 궁금하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 견제하는 발언 하지 마세요. 왜요? 되라되라 해야지. 되라되라 견제라고 하는데 비판을 해요. 아니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딱 한마디로 하면 김문수 장관이요 후보 시절에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같은 한 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장악하러 온 자유통일당의 당수가 소영주 소장 관등 성명 대봐요. 네, 왜? 제대한 지 오래돼서요. 아, 자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서타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진보 정당이죠. 아니라는데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당직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당직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아, 전 편하게? 당직이 아버지 있었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서영수 소장. 아니 저는 그래요? 뭐 저희 그 선친 때부터 표석까지 민주당이고 예. DJ 선생님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보의 이념을 기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말하는 뭐 DJ의 DJ표나 당시 이제 중도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우파와 중도 측의 정책들을 녹아서 진보의 시대를 열자 제대로 된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도부터 나아가자. 그렇죠. 이런 거. 축은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진보다. 예. 하지만 그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중도 보수화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원래 중도 보수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이잖아요. 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당내 여러
오랫동안 민주당을 거쳐왔던 사람들이 반발하죠. 어허.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조금 쭉 던지는 거는 좋았으나 논란을 일으켜서 근데 그래도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합과 포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가치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왜 멀쩡한 내 집을 버리고 남의 집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경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좀 설명이 더 필요했었다. 예. 근데 박탁자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어쩌면 이재명 대표 얘기가 굉장히 솔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를 어떻게 보느냐.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정치 지형에서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예. 내가 쟤보단 진보적이야. 이런 그렇죠. 차원으로 진보를 볼 거냐. 예. 아니면 그 자체가 가는 어떤 이념이나 정책의 성격을 볼 거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런 이제 리버럴 자유주의 진보 내지는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진보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보수예요. 혹은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정책으로 봐도 그렇고 강령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대단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은 이념의 언어로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념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우리처럼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이 이념 지형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이제 넓은 어떤 지지 기반을 향해서 이제 그걸 지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했지 뭐 중도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좀 논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운동장 좀 넓게 쓰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의 특성상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이 없다. 다 잡아놓은 물고기다 거기는. 어차피 어제 무슨 오자연대인가 그 했는데 그거 다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왼쪽에 도전이 없으니까 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밀고 가자.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당은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민주당이라는 게 이념 정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실용 정당이고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 선거 정당입니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썼던 정책들을 쫓아가면서 이를테면 감세, 뭐 노동시간 다시 늘리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뭐 기업 중심의 성장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뭐 기후위기야 AI 뭐 이런 이 전환의 시대에 중도 보수를 얘기하면서 그 정책의 실내용이 이런 거라면 그거 표가 될까? 저는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표가 별로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진짜 정체성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에 목숨 걸고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기권을 잘못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라고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왼쪽은 다 잡아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 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 얘기인 거네. 이재명 대표는 중원을 보고 나아가는 건데 박타짜는 후방이 뚫릴 수도 있다. 본진이 뚫릴 수도 있다. 요 얘기인 거. 왜냐하면 진보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핵심 지지층이 이 대표가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질이 털릴 수도 있다는 건데 이번 대선에, 이 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대선에 뭐 심상정도 없고 정의당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죠. 표가 분산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확 밀고 가자 이 얘기인데 여기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투표 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걱정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이게 말을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2022년이나 2023년에는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진보적 대중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진보 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니까 중도 보수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건데 저는 선거 전략상으로는 뭐 정말 잘했다,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도를 지향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정책도 이게 보름마다 계속 바뀌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 1월 31일에는 우리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추경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월 13일에는 그냥 본인들 추경 예산안에다가 그거 13조 담아버렸거든요. 13일 15일 동안 상황의 변경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저거는 유연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구나. 신뢰의 문제까지도 지적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적받고 있죠. 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장타짜랑 윤타짜 그 부분은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선거 전략적으로 탁월하다잖아요. 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예. 근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치고 들어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하면 완전 오른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 머릿속은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이 민주를 기반으로 해서 진보를 지향한다 해서 진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를 선점을 한 상태에서 진보에 마탱하다가 우리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로 가자. 이 얘기는 실용이라는 좋은 단어까지 쓰고 싶었다고 봐요. 예. 실용. 그건 이제 보수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중도 보수라는 말에서 우리가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고 우리 옆에 누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보는 다시 재편을 해. 이 말까지 했어요. 아, 진보는 재편이 된다. 아예 진보가 아니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예. 중도 보수다. 사실 우리 원래 중도 보수였어. 이런 유사 보수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할로우맨이에요. 그냥 텅 비어 있는. 당신 뭐야? 좋게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나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정체가 뭡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유연함이다. 그리고 국민의 삶 민생을 위해서 내가 왜 갑자기 대변인이 됐지? 아니 같은 참칭 보수니까. 아 그런가? 예. 그 민생을 같은 위해서 중도 보수 진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막 흐트러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본방을 가서 좀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본방에서는 요 네타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9시 5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